안녕하세요. 경희보건의원 정명주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정출혈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피임약과 부정출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피임약 하면 본래 피임 목적으로 복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좀 다양한 이유로도 사용이 됩니다. 물놀이 갈 때도 그렇고 휴가, 여행이나 결혼식, 시험 일정의 월경 기간이 겹치는 불상사를 막고 싶어서 주기 조절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통증이나 불규칙한 월경 주기를 규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복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전에 말씀드렸던 부정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산부인과에서는 피임약을 주는 경우가 좀 많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또 월경 주기를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서 출혈을 조절하기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 목적으로 그렇게 조절이 되면 좋기는 한데 피임약을 먹었는데 출혈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우선 피임약이 어떤 기전으로 피임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또 어떻게 월경 주기를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일단은 세대별 피임약의 성분 비율의 표를 좀 보여드려 볼까 하는데요. 이 그림은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 피임약의 세대별 성분 비율입니다. 예전에도 되게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전의 영상이나 블로그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세대 피임약인 에이리스 미니보라를 거쳐서 체중 증가나 피부 트러블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선된 3세대 피임약인 마이보라, 머쉬론, 프로게스테인 성분을 드로스피레논으로 바꾸어서 3세대 피임약에도 좀 남아있는 안드로겐 효과를 감소시키기는 했지만 혈전의 위험이 오히려 좀 더 높아지게 된 4세대 피임약인 야즈, 야스민까지 이 세대별 피임약의 구성 성분을 알 수 있는 표입니다. 야즈, 야스민, 클레라 이거는 전문의약품이라서 처방전이 필요하니까 산부인과에서 주로 이제 처방을 하게 되는 거이기도 한데요. 이런 피임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전에 미레나와 피임약이라는 블로그 포스팅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피임약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절해서 호르몬을 임신 상태인 것처럼 인지하게 만들어서 피임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사진도 좀 자주 등장하는 단골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월경 시작부터 배란까지 증식기에는 에스트로겐이 주로 분비가 되다가 배란 후 분비기에는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우세해지고 월경 전에는 이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하락하면서 출혈이 생기게 되는 기전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림이기는 한데요. 이 피임약은 프로게스테론을 일정 정도 높은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증식기의 에스트로겐 우세 기간을 억제하기 때문에 배란도 안 되고, 배란이 되려면 이제 증식기의 에스트로겐 우세가 이제 필요하니까요.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과정도 억제를 하기 때문에 내막도 약간 얇은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피임약을 복용하면서 발생하는 출혈은 바로 이 프로게스테론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발이 되는 것인데요. 산부인과에서는 이제 피임약에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략적인 설명을 하긴 하지만,
보통 이제 피임약 먹으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뭐 식욕 항진 또는 반대로 식욕이 훅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가슴 통증, 부종 등의 증상이 이렇게 이런 증상들을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하죠. 근데 정확히는 적응이라기보다는 프로게스테론이 에스트로겐보다 약간의 무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레나 시술 후에 한 3개월 정도는 부정출혈이 동반된다고 설명하는 이유도 이에 해당하기는 하는데요. 이때도 미레나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지만 정확히는 미레나의 그 프로게스테론 성분인 레보노게스트렐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이제 봐야 맞는 것인 거죠. 말이 부작용이기는 하지만 선작용에 비해서 이거는 수반될 수밖에 없는 작용이기는 하죠. 이렇게 자궁 내막을 얇게 하는 과정에서 자궁 내막의 탈락과 위축으로 인해 이제 내막의 혈관이 파열되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와르르 이렇게 탈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막이 부분적으로 시차를 두고 탈락할 수도 있어서 출혈이 불규칙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임약 복용하고 뭐 첫 일주일 동안 나타나는 출혈이나 또는 깜빡 잊고 까먹었어요, 또는 피임약에 보통 위약이 있죠. 피임약 다 복용하고 휴지 기간 동안 나타나는 출혈은 이제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설명은 합니다. 피임이나 월경 주기 조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상이므로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는 있겠으나, 막상 이제 출혈을 막자고 복용을 했는데 출혈이 더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는 없겠죠. 그리고 그 부정출혈을 조절하기 위해 복용한 피임약인데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오히려 출혈이 더 오래 발생하는 경우도 생겨서 본래 목적을 좀 훼손시키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실제 내원하시는 분들을 봐도 출혈 때문에 피임약을 복용했는데 오히려 출혈이 더 길어지고 잦아진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어서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의 경우 평소 호르몬 균형이 깨지기 쉬운 상황에 있거나 또는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기저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피임약으로 출혈이 유발되는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실제 사례와 함께 이제 피임약과 부정출혈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